안녕하세요.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의 김미영입니다. 4월 봄 이사철을 맞이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주의할 점들이 있죠. 바로 이중계약이나 무자격 중개업자 사기 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거나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 스마트 바람이 불면서 발품을 일부러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서초구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만 잘 활용을 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스마트하게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의 데일리 부동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호 소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많은 내용 준비했는데요. 요즘에는 계절적으로 부동산이 성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보에 기초해서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요. 신중한 판단 내려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772-0209, 지역번호 02-3772-0209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노철호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하화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많은 호재들을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산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투자에 필요한 것들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착공이 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부터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성상대교 남단에서 시작해서 양평, 물레동, 목동, 고척교, 광명, 철산, 금천교, 즉 영등포, 그러니까 양평동에 시작해서 독산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고요. 네. 예산이 한 5,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시행사는 서설고속도로가 맡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1.5톤 이하의 트럭과 승합, 승용차만이 통행이 되는 것이 좀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들어오면 진출입이 별도 없이 모든 구간이 전 구간이 지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부간선도로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고 갈등은 없나 궁금한데요. 네, 진행 현황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착공이 시작이 됐고요. 착공이 이미 2016년 3월에 착공을 네. 했고요. 2021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구간 왕복 4차로 총 키로수가 한 10.33km 정도 되니까요. 그 일대 상당하게 병목 현상이 심했고 교통체증이 심했던 지역이 과거에는 한 30분대, 최소 30분대 걸렸다면 향후에는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10분대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 타면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많이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막히는 구간을 이용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되면 지하화가 됨으로써 10분 정도 단축이 되니까 이때 굉장히 교통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네요. 네, 이곳에 혹시 뭐 그런 진행이 되면서 어려운 상황들은 없나요? 예, 지하화 산업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많은 주민들과 갈등 양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하로 가면 거기서 뿜어지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어떻게 정화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신도림동이나 구로동에 두 군데 환기구를 만들어서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환기구가 나온다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네. 그 서울시와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잠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놨냐면 별도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이런 바이패스 시설이라고 해서 공기 정화 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내부적으로 지하에서 정화를 해서 순환시킨다는 것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르러가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하 산업의 거의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례가 모범이 돼서 다른 사업에도 네. 이런 어떤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갈등이 잘 해결이 좀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사가 진행됐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혔던 서부간선도로 일대의 상습 정체 구간의 해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이 서부간선도로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은 단순히 이제 물만 흘러가는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지하 구간이 되면 윗 공간을 안양천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을 해서 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주변 환경의 공원과 녹지축을 형성해서 일대 환경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수혜 지역들이 있겠죠. 어디일까요? 예, 수혜 지역은 네. 전 구간이 지하도로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지역보다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포 상암 일대라든지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일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끝나는 점 금천구 시흥동이나 안산이나 안양 일대가 서부간선도로 지하 산업에 따라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그 일대 공원이 없고 삭막했던 그 주변 지역 일대가 환경 개선 효과로 인하여서 목동이라든지 광명, 신도림 일대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동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 평균 속도가 24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장마철마다 항상 저도 기억이 나는데 리포터가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잠기는 바람에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인데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도 대대적인 자원을 확보해서 지하 산업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이곳도 탄탄하게 지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구역입니다. 네, 언제 좀 진행이 시작이 될까요? 네. 예, 노선들 보면서 잠깐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미 기존에 의정부와 월계 구간까지는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월계 IC에서 삼성역까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도시 고속화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하 40에서 50m까지 상당히 깊이 파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네요. 지하 산업이 거기만 있는 것이나 우측에 성동과 원릉교를 연결하는 지하 간선도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네. 살펴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정 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간은 이미 올해 안에 마무리돼서 상당히 이제 넓은 공간에서 체증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네. 도시고속화도로는 4차선에서 6차로로 상당히 넓게 네. 그러니까 구간이 넓게 되고 2018년에 바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부간선도로에서 보여줬던 주민 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원활하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아마 2018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3년도에 개통하게 되고 서울 성수 지역과 군자 지역에 요금소를 설치해서 유료로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거와 동시에 이제 거의 시차를 한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 지역 간선도로 4차로 도로는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개통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이 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공공재정의 50%가 투여되고 민간재정의 50%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확실한 어떤 착공 의지, 그다음에 시행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그렇습니다.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는 지금도 이미 그 수변을 따라서 많은 이런
기반 시설들 많은 이들이 찾아주는 공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화로 가기 때문에 지상 공간은 차도가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 일대가 221만 제곱미터 일대가 친환경 수변 공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상계동 지역이나 창동 지역이나 동부간선도를 따라서 동대문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런 우리 가장 부동산에서 높게 생각하는 것이 한강 뷰 조망에 대한 가치인데요. 아마 중랑천을 따라서 펼쳐지는 중랑천 조망의 가치가 상당히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굉장히 숲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수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수혜 지역으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실거래가를 살펴드리면서 지금 중랑천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죠. 단순히 차도가 지나고 강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요. 거기서 떠나서 이제 정말 그 조망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살펴드리면요. 네. 노원구 지역에서는 하계울 청구 아파트,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억 천에서 4억 5천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중랑구 일대 묵동 아이파크 단지가 있습니다. 2002년 6월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4억에서 4억 6천 정도, 거의 이제 네. 노원구 일대와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장안동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5천에서 5억 천. 그러니까 동대문 지역이 좀 더 서울 중심권역에 가깝다 보니까 5천 정도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단순히 이제 정체됐던 강변에 있었던 지역들이 이렇게 공원화됨으로써 조망을 갖췄을 때 한강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뷰가 주던 그런 가치를 공동으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유심히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철호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2018년 착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